오범수가 숨기려 했던 오한이의 진짜 정체가 결국 세리에게 들통났다. 광숙마저 그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철창 속에 갇힌 독고탁은 그야말로 광기 어린 짐승처럼 날뛰기 직전이었다. 그의 모든 악행이 담긴 결정적 증거 스파이 박순자의 자백 영상과 녹취록과 세상에 공개되면서 그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을 잃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이대로 무너질 것 같으냐? 그는 이를 악물며 변호인을 통해 형량을 줄이고 훗날의 기회를 노리려 안간힘을 썼다. 그의 추악한 집념은 꺾일 줄 몰랐다. 한편 독수리 술도가를 뒤흔든 또 다른 폭탄이 터졌다. 독고탁이 과거 술도가의 비법 누룩 제조법까지 훔치려 했다는 사실이 마광숙에게 전해진 것이다. 내부 고발자가 건넨 낡은 서류에는 독고탁이 누룩 장인을 매수하려 했던 정황과 실패 후 다른 음모를 꾸민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럴 수가. 쌀벌레 조작만이 아니었어. 마광숙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눌렀다. 오랜 세월 오씨 가문이 지켜온 전통과 정신을 송두리째 빼앗으려 했던 독고탁의 악행에 치가 떨렸다. 이 증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천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당장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면 독고탁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겠지만 자칫 술도가의 전통 비법이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그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었다. 마광숙은 깊은 고민에 잠겼다. 우선 이 증거는 우리가 보관합시다. 독고탁의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써야 할지도 몰라요. 섣불리 공개했다간 술도가의 역사에 흠집을 낼 수 없어요. 그녀는 냉정하게 판단했다. 독고탁이라는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가 남긴 상흔과 또 다른 위협에 대비해야 했다. 시간은 흘러 호텔 창립 기념 파티 날이 밝았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우아한 음악과 최고급 요리가 어우러진 연회장. 그 중심에는 공식 만찬주로 당당히 자리 잡은 장광주 막걸리가 빛났다. 파티의 호스트인 한동석 회장의 곁에는 그가 직접 고른 푸른빛 드레스를 입은 마광숙이 파트너로 서 있었다. 약간의 긴장이 엿보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깊은 품격이 넘쳤다. 마 대표 정말 아름답소. 동석이 낮은 목소리로 칭찬했다. 광숙은 살짝 얼굴을 붉히며 답했다. 회장님이 골라주신 드레스 덕분입니다. 두 사람이 연회장에 들어서자 모든 하객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여기저기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여자가 독수리 술도가 대표인가? 한 회장님의 파트너라니 보통 사이가 아닌가 보네. 쌀벌레 막걸리라던 그 회사가 완전 화려하게 부활했네. 공주실은 그 모습을 보며 어깨를 으쓱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내 딸, 이제 고생 끝이야. 저렇게 잘 어울리는데 동석은 광숙을 에스코트하며 주요 인사들에게 그녀를 소개했다. 독수리 술도가의 마광숙 대표입니다. 우리 LX 호텔의 중요한 파트너죠. 그의 목소리에는 광숙에 대한 깊은 신뢰와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광숙 역시 당당하게 인사를 나누며 장광주의 우수성을 알렸다.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선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파티장 한쪽에서는 오응수와 지옥분이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제 누구나 봐도 연인 사이인 두 사람. 옥부는 흥수의 성공적인 복귀 무대를 축하하며 그의 팔을 꼭 잡았다. 오빠, 아까 사람들 반응 봤어요? 완전 대박이었어요. 다 너 덕분이야, 옥부나. 흥수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은 파티장을 더욱 따뜻하게 물들였다. 오강수와 한봄은 파티 실무를 돕느라 분주했다. 행사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하객들을 안내하며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췄다. 강수씨, 저쪽 테이블에 음료 추가 부탁드릴게요. 네, 봄씨.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료이자 마음 깊이 서로를 의식하는 존재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파티의 화려함 속에도 어두운 그림자는 드리워져 있었다. 공장장 고자동은 구석에서 복잡한 표정으로 오강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장미애가 흘렸던 말강수가 그녀의 버려진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 젊은이가 장차 이 호텔과 그리고 저 아가씨와 어떤 인연으로 엮이게 될까? 그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의 무게에 짓눌렸다. 그는 오천수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천수씨, 막내 도련님 참 잘 컸구먼. 어릴 때 술도가에서 업둥이로 자랐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죠. 강수가 속이 깊어요. 천수는 별 의심 없이 답했지만 고자동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오범수는 파티에 참석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자꾸만 핸드폰을 확인했다. 세리에게 보낸 문자에 아직 답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지, 혹시 나쁜 선택을 한 건 아닌지 걱정이 밀려왔다. 결국 그는 파티장을 잠시 빠져나와 세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범수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교수와 제자라는 벽, 애 아빠라는 현실 때문에 그녀를 밀어냈지만 세리를 향한 그의 걱정과 연민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한동석은 마광숙에게 댄스를 청했다. 마 대표, 괜찮다면 잠시 저와 춤을 추시겠소? 광숙은 살짝 당황했지만 그의 내민 손을 거절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플로어 중앙으로 나아가 천천히 왈츠를 추기 시작했다. 처음의 어색함은 이내 사라지고 두 사람은 서로의 리듬에 몸을 맡겼다. 동석의 리드에 따라 우아하게 움직이는 광숙의 모습은 눈부셨고 그녀를 바라보는 동석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다. 연회장은 그들의 춤에 매혹되었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어둠이 잊혀진 듯했다. 마치 세상에 두 사람만 남은 듯 그들은 음악의 물결 속에서 하나가 되었다. 춤이 끝난 뒤 한동석은 마광숙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다. 마 대표, 오늘 내 파트너가 되어줘서 고맙소. 덕분에 정말 특별한 밤이 되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광숙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눈빛에는 따스함이 가득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파티장 입구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다. 독고탁의 변호인이었다. 그는 다급한 표정으로 한동석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건넸다. 순식간에 동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광숙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동석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뗐다. 마 대표, 독고탁 회장이 구치소에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상태가 위중하다고. 예상치 못한 소식에 파티장의 화려한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갔다. 독고탁의 갑작스러운 위기는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는 듯했다. 새창살 넘어 독고탁의 얼굴은 분노와 초조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한때 주류업계를 호령하던 거물은 이제 차가운 구치소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이대로 끝날 내가 아니야. 마광숙, 한동석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어. 그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지만 그의 악행을 증명하는 증거는 차고 넘쳤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회장님, 상황이 매우 불리합니다. 박순자 씨의 증언과 녹취록이 결정적이에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편이. 독고탁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가 왜? 뭐가 아쉬워서. 하지만 그의 외침은 텅 빈 철창 속에서 메아리칠 뿐이었다. 그의 몰락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었다. 한편 장미애는 어둠 속에서 숨 가쁘게 움직였다. 독고탁의 체포 소식은 그녀에게 마지막 경고와도 같았다. 그녀는 급히 챙긴 짐 가방을 들고 공항으로 향했다. 탑승 수속을 밟기 전 그녀는 핸드폰을 열어 오강수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LX 호텔 인턴으로 씩씩하게 일하는 아들의 모습. 자신이 버린 아들이 이제는 당당한 청년으로 자라 있었다.
강수야, 부디 행복해야 한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오래된 베네치아 유리 목걸이를 품에 안았다. 호텔 로비 화분 뒤에 숨겨둔 그 작은 유품이 언젠가 아들에게 닿을지도 모른다는 간절한 희망을 품은 채 그녀는 미련 없이 출국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도피는 또 다른 비밀의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독수리 술도가에는 안정이 찾아오고 새로운 도약이 시작되었다. 쌀벌레 누명 사건 이후 오히려 장광주의 진정성과 품질이 세상에 알려지며 주문량이 전보다 훨씬 늘어났다. 마광숙과 형제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다. 그 중심에는 한동석에 보이지 않는 지원이 있었다. 그는 약속대로 LX 호텔 창립 기념 파티의 공식 만찬주로 장광주를 선정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마광숙에게 파티의 파트너가 되어달라는 특별한 부탁을 건넸다. 회장님, 제가 정말 파트너로 괜찮을까요? 파티 준비를 위해 만난 자리에서 광숙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격식 있는 자리라. 저는 이런 경험이 많지 않아서요. 한동석은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다. 마 대표는 독수리 술도가의 자랑스러운 대표이자 장광주를 세상에 알린 주인공입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파트너가 어디 있겠소? 그는 광숙을 최고급 부티크로 안내해 파티 의상을 맞췄다. 수십 벌의 화려한 드레스 앞에서 광숙은 어쩔 줄 몰라 했다. 제가 이런 옷을 입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마 대표에게 가장 어울리는 걸 고르시오. 동석은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일할 때의 씩씩하고 강인한 모습과는 또 다른 여성스럽고 우아한 매력이 그의 심장을 뛰게 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광숙에게 어울릴 드레스를 직접 골랐다. 이 짙은 푸른색 드레스가 마 대표의 기품을 잘 살릴 것 같소. 광숙은 그가 선택한 드레스를 보고 살짝 놀랐다. 그녀가 마음속으로 점 찍었던 바로 그 디자인이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아셨어요? 두 사람의 취향이 통했다는 사실에 광숙의 뺨이 발글에 달아올랐다. 파티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파티 동선을 확인하고 만찬 메뉴와 장광주의 페어링을 논의하며 자연스럽게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했다. 광숙은 동석의 세심하고 따뜻한 면모에 놀랐고 동석은 광숙의 긍정적이고 당찬 에너지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공주실은 딸과 한 회장의 관계 진전에 신이 나 있었다. 광수가 맞지? 한 회장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잖니. 이번 파티가 절호의 기회야. 꽉 잡아. 엄마,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광숙은 질색했지만 입가에는 은근한 미소가 떠올랐다. 오범수는 파티 속에서도 세리의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꼈다. 아버지의 체포 소식 이후 세리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범수는 그녀가 걱정되었지만 먼저 연락하기는 망설여졌다. 그가 보낸 짧은 위로의 문자에도 세리는 답이 없었다. 많이 힘들겠지. 그는 세리가 홀로 감당해야 할 고통의 무게를 떠올리며 마음 아파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장미애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교수님, 저 세리 엄마예요.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장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범수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약속 장소로 나갔다. 우리 세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죠? 장미애는 다짜고짜 따져 물었다. 교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제자를 상대로? 어머님, 오해십니다. 저와 세리 씨는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범수는 당황하며 해명했지만 장미애의 날카로운 눈빛은 그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순간 범수의 마음속에는 세리를 향한 복잡한 감정과 그녀를 지키고 싶은 간절함이 뒤엉켰다. 범수는 침착하게 답했지만 장미애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우리 세리가 당신 때문에 결혼도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어요. 애아빠 이혼남이 뭐가 좋다고? 책임지세요. 세리 인생 망치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장미애는 악을 쓰며 범수를 몰아붙였다. 세리가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에 범수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분노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한편 오응수와 지옥부는 알콩달콩한 연애를 이어갔다. 옥부는 자신의 미용실 한쪽에 작은 연습 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흥수는 그곳에서 새로운 안무를 구상하며 재기의 꿈을 키웠다. 오빠, 이번에 내가 아는 기획사 대표님 소개해 줄게요. 정말, 옥부나? 너 덕분에 내가 산다. 흥수는 그녀의 든든한 지원에 감동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옥부나, 우리 결혼할까? 옥부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네, 좋아요, 오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으며 행복한 미래를 그렸다. 오강수는 LX 호텔 인턴 생활에 완벽히 적응했다. 그의 성실함과 탁월한 디자인 감각은 한동석 회장의 눈에도 띄었다. 동석은 강수를 따로 불러 격려했다. 오강수 씨,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강수는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한봄과 함께 새로운 호텔 브랜딩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밤늦게까지 함께 일하는 날이 많아지며 두 사람은 서로의 생각과 열정을 나누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봄씨, 이 디자인 어때요? 와, 강수씨, 정말 멋진데요. 역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밝게 웃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순간 뒤에는 장미애가 남기고 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호텔 로비 화분 뒤에 숨겨진 낡은 베네치아 유리 목걸이는 아직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은 채 잠자고 있었다. 독고탁의 재판은 계속되었다. 비록 그가 구속되었지만 그의 변호인단은 집요하게 항소하며 시간을 끌었다. 독수리 술도가의 완전한 승리와 평화는 아직 멀게만 느껴졌다. 한편 LX 호텔 창립 기념 파티날이 다가왔다. 마광숙은 한동석이 골라준 짙은 푸른색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가올 파티와 한동석과의 관계에 대한 기대를 조심스레 품었다. 그날 한밤중 독수리 술도가의 공장문이 벌컥 열렸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마광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누구야? 거기 누구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손전등 불빛이 공장 안을 비추며 그림자가 스쳤다. 광숙은 숨을 죽이고 창고 쪽으로 다가갔다. 갑자기 손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야! 비명을 지르며 돌아보니 한동석이 서 있었다. 마 대표, 나예요. 괜찮으십니까? 그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광숙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회장님, 깜짝이야. 여기 왜 오셨어요? 한동석은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익명 제보가 들어왔어요. 누가 술도가에 침입했다는 겁니다. 광숙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독고탁. 그 인간 짓이군요.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동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요. 가봅시다. 조심해야 해요. 두 사람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바닥에 떨어진 작은 유리병이 눈에 띄었다. 광숙은 병을 집어들며 이를 악물었다. 또 독극물이야. 이 자식 끝까지 더럽게 나와. 한동석은 병을 살펴보며 말했다. 이건 바로 경찰에 넘겨야겠어요. 그는 전화기를 꺼내 신고를 시작했다. 그때 창고 구석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났다. 광숙은 손전등을 비췄다. 거기 누구야? 나와! 그녀의 외침에 검은 후드를 쓴 남자가 창문으로 뛰쳐나갔다. 동석이 뒤를 쫓으려 했지만 광숙이 막았다. 회장님, 위험해요. 나도 같이 갈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동석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마 대표, 이건 독고탁의 새 스파이예요. 확실해요? 광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가요. 증거가 있으니 끝장낼 거예요. 그녀는 즉시 공장장 고자동을 불렀다. 공장장님, CCTV 확인해 주세요. 방금 침입자가 있었어요.
고자동은 다급히 사무실로 달려갔다. 새벽에 전화를 받고 뛰어온 오천수는 긴장한 얼굴로 물었다. 형수님, 또 무슨 일이에요? 광숙은 유리병을 보여주며 말했다. 천수 도련님, 또 독고탁 짓이에요. 독극물이에요. 오천수는 이를 갈며 말했다. 그 인간 아직도 포기 안 했군요.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한동석은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지난번 영상 조작 자료에 이어 독극물 증거도 추가해주세요. 변호사는 단호히 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번엔 독고탁을 완전히 끝장낼게요. 신라주조 사무실에서는 독고탁이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쳤다. 뭐? 또 실패했다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비서는 땀을 흘리며 말했다. 회장님, 스파이가 경찰에 잡힐 뻔했대요. 독고탁은 이를 악물었다. 멍청한 놈들, 새 스파이 구해.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독고세리가 들어왔다. 아빠, 이제 그만해요. 왜 자꾸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녀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독고탁은 버럭 소리쳤다. 세리, 넌 몰라. 이건 다 너를 위한 거야.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세리야, 너까지 날 배신할 거냐? 독고탁의 외침이 방 안을 울렸다. 세리는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아빠, 이건 잘못됐어요. 제발 멈춰요.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문을 쾅 닫고 뛰쳐나갔다. 독고탁은 분노로 잔을 집어던졌다. 다들 날 배신해? 내가 다 망쳐줄 거야. 그는 장미애에게 전화했다. 미애씨, 오범수 그놈 확실히 처리해야겠어. 장미애는 차갑게 웃으며 답했다. 회장님,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기를 내려놓은 그녀의 눈은 날카롭게 빛났다. 독수리 술도가에서는 마광숙이 직원들을 모았다. 여러분, 또 위기예요. 하지만 우린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결연했다. 오강수는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며 말했다. 형수님, 이번엔 절대 뚫리지 않게 할게요. 그의 눈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광숙은 따뜻한 미소로 답했다. 강수 도련님, 믿어요. 다 같이 이겨냅시다. 그때 한봄과 한결이 술도가로 찾아왔다. 저도 오빠랑 같이 왔어요. 봄의 옆에는 한결이 서 있었다. 광숙은 반갑게 맞으며 물었다. 봄아, 결아, 잘 왔어. 무슨 일이야? 한결은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뗐다. 독고탁이 새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광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또 뭘 하려고? 이번엔 뭐야? 한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독고탁이 오범수 도련님을 노리는 것 같아요. 광숙은 숨을 삼켰다. 범수 도련님을? 왜? 한결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세리 때문이에요. 독고탁이 세리와 범수 도련님을 엮어서 망신 주려는 거예요. 광숙은 이를 악물었다. 그 인간 정말 끝까지 더러워. 그녀는 즉시 오범수에게 전화했다. 범수 도련님, 지금 어디에요? 조심해야겠어요. 카페에서 세리와의 대화를 떠올리던 범수는 침착하게 답했다. 형수님, 저 학교에요. 무슨 일이에요? 광숙은 다급히 말했다. 독고탁이 도련님을 노리고 있어요. 당분간 조심하세요. 범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형수님. 조심할게요. 전화를 끄는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세리의 고백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편 장미애는 어두운 골목에서 기자 한 명을 만났다. 그녀는 돈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오범수 교수가 학생을 유혹했다는 기사. 크게 터뜨려 주세요. 기자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장 사장님. 확실히 처리할게요. 장미애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잘 부탁해요. 그놈 인생 끝장낼 거야. 오응수는 지옥분의 미용실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에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옥분아, 지난번 일 정말 고마웠어. 옥분은 장난스러운 윙크와 함께 웃었다. 흥수 도련님, 우리 이제 더 가까워졌잖아요. 흥수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옥분아, 너무 앞서가지 마. 그는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미용실 안에서 웃음꽃을 피웠다. 그때 흥수의 전화가 울렸다. 기획사에서 새로운 제안이 왔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기뻐하며 외쳤다. 옥분아, 나 다시 기회 잡았어. 옥분은 박수를 치며 말했다. 흥수 도련님, 축하해요. 역시 내 아티스트야.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쁨을 나눴다. 술도가에서는 마광숙이 공장장 고자동을 불렀다. 공장장님, 그 여자 스파이 누군지 알아냈어요? 고자동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표님, 박순자란 여자예요. 독고타기 고용했대요. 광숙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박순자? 그 아줌마가 또? 그녀는 즉시 한동석에게 전화했다. 회장님, 스파이 정체 알아냈어요. 박순자예요. 한동석은 단호히 답했다. 마 대표, 제가 경찰과 같이 움직일게요. 그는 곧장 차를 몰고 경찰서로 향했다. 공장에서는 오천수가 CCTV를 다시 확인했다. 형수님, 여기 또 다른 남자 나왔어요. 그는 화면을 가리켰다. 광숙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검은 후드를 쓴 남자가 공장 안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이 자식! 새 스파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오강수는 보안팀을 불러 말했다. 형수님, 오늘 밤부터 순찰 강화할게요. 광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수 도련님, 부탁해요. 그때 공주실이 들어오며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광수가, 한 회장님 진짜 멋지더라. 손잡는 거 봤지? 광숙의 얼굴이 붉어졌다. 엄마, 그건 그냥 실수였어요. 공주실은 까르르 웃으며 말했다. 곰탱아, 그게 사랑의 시작이야. 광숙은 손사래를 치며 투덜거렸다. 엄마, 터무니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은근히 두근거렸다. 한동석은 경찰서에서 박순자를 만났다. 그는 단호히 물었다. 박순자 씨, 독고타기 또 뭘 시켰어요? 박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다. 회장님, 저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거 독고타기 보낸 거예요. 한동석은 편지를 읽으며 눈을 좁혔다. 이건 술도가 폭파 계획이군.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광숙은 전화를 받고 공장으로 달려왔다. 회장님, 폭발하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한동석은 편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마 대표, 독고타기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광숙은 숨을 삼켰다. 장광주를 이렇게까지 망치려 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불타올랐다. 오범수는 학교에서 기사를 발견했다. 교수가 학생을 유혹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순간 세리가 카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교수님, 저 때문이에요. 그녀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범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세리야, 이건 독고탁 짓이야. 걱정 마. 그는 세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장미애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눈은 복수심으로 타올랐다. 장미애는 전화기를 들고 독고탁에게 연락했다. 회장님, 이제 시작이에요. 오범수, 끝장낼게요. 독고탁은 차갑게 웃으며 답했다. 미애씨, 기대할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음흉한 자신감이 묻어났다. 독수리 술도가에서는 마광숙이 직원들을 모았다. 여러분, 독고탁이 또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결연했다. 하지만 우린 절대 지지 않아요. 장광주의 꿈을 지킬 겁니다. 직원들은 굳은 의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오천수는 새로운 보안 장비를 설치하며 말했다. 형수님, 이번엔 절대 뚫리지 않게 할게요. 광숙은 따뜻한 미소로 답했다. 천수 도련님, 믿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광숙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독수리 술도가입니다. 수화기 넘어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마 대표님, 독고탁의 새 스파이 제가 잡았어요. 광숙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전화기를 꽉 쥐며 숨을 고렸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독수리 술도가 마당에 쌓인 쌀자루가 검게 변해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마광숙은 숨이 멎는 듯했다. 이게 뭐야? 우리 쌀이 왜 이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앞의 광경은 믿을 수 없었다. 공기놀이를 하던 공장 직원들의 손이 멈췄다. 오천수는 급히 달려와 쌀자루를 열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형수님, 이거 쌀벌레가 아니라 곰팡이 같아요. 그의 말에 광숙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어제까지만 해도 뉴스에서 떠들던 쌀벌레 스캔들이었는데 이제는 곰팡이까지?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거지?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였다. 술도가 아는 순식간에 무거운 침묵으로 가라앉았다. 오강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를 확인했다. 형수님, 또 기사가 났어요. 이번엔 곰팡이균 때문에 막걸리가 위험하다고.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광숙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또 조작이야. 누가 우리를 끝장내려는 거야. 그녀는 공장 안으로 뛰어들어가 쌀자루를 하나씩 점검했다. 모든 자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오범수는 연구실에서 가져온 현미경으로 곰팡이를 분석했다. 형수님, 이건 일반 곰팡이가 아니에요. 중국산 특수균 같아요. 그의 말에 광숙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중국산? 우리 술도가에서 그런 거 절대 안 썼어. 그녀는 공장장 고자동을 불렀다. 공장장님, 최근에 새로 들어온 쌀 없었어요? 고자동은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대표님. 평소 거래처에서 온 겁니다. 광숙은 머리를 굴렸다. 그럼 누가 손을 댄 거지? CCTV 확인합시다. 그들은 사무실로 달려가 모니터를 켰다. 화면에는 밤늦게 작업장으로 몰래 들어오는 그림자가 포착되었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쌀자루를 교체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광숙은 숨을 삼켰다. 이 자식! 독고탁 짓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오천수는 주먹을 부르짖며 말했다. 형수님, 그 인간이 또 우리를 망치려는 거예요. 광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절대 가만 안 둬. 증거가 있으니 법대로 하자.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한동석에게 연락했다. 회장님, 도와주셔야겠어요. 또 독고탁이에요. 한동석은 즉시 단호하게 답했다. 마 대표, 걱정 마세요. 제가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한동석은 비서를 불렀다. 지난번 스파이 자료랑 신라주조 관련 파일 전부 가져와.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했다. 책상에 앉아 자료를 훑던 한동석은 중얼거렸다. 독고탁! 이번엔 너무 멀리 갔어. 그는 변호사와 연락해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한편 신라주조 사무실에서는 독고탁이 잔을 들고 승리감에 젖어 미소 짓고 있었다. 이제 독수리 술도가 끝장이야. 시장은 우리 거야.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하지만 문이 벌컥 열리며 스파이가 다급히 들어왔다. 회장님, 일이 잘못됐습니다. 독고탁은 잔을 내려놓으며 눈썹을 찌푸렸다. 뭐가 잘못했어? 다 계획대로잖아. 스파이는 땀을 흘리며 말했다. CCTV에 다 찍혔어요. 쌀 바꾼 거 전부요. 독고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짓을 했어? 스파이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지시받아서. 독고탁은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쳤다. 멍청한 놈, 왜 꼬리를 남겨? 그는 숨을 몰아쉬며 변호사를 불렀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마광숙은 술독가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오범수는 공인기관의 곰팡이균 분석 보고서를 들고 나왔다. 이건 독수리 술도가에서 절대 쓰지 않는 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오천수는 CCTV 영상을 준비하며 말했다. 여러분, 이 영상 보세요. 누가 우리 쌀을 바꿨는지 똑똑히 나옵니다. 기자들 앞에서 영상이 재생되었다. 모자를 쓴 남자가 쌀자루를 교체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기자들은 웅성거렸다. 저게 진짜면 신라주조 짓 아니에요?
마광숙은 마이크를 잡았다. 우린 정직하게 술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음모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불타올랐다. 독고탁 회장이 우리를 망치려 했어요. 증거가 다 나왔죠.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다. 광숙은 차분히 답했다. 우린 법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흔들림 없었다. 회견이 끝난 후 뉴스는 독수리 술도가의 반격을 대서특필했다. SNS는 독고 탕망해라 해시태그로 도배되었다. 소비자들은 다시 장광주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광숙은 안도할 틈이 없었다. 공장으로 돌아온 그녀는 새로운 문제를 발견했다. 누룩 창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그녀는 창고문을 열고 들어가며 숨을 삼켰다. 또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렸다.